번째 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된 빅터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그들이 내적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왔다. 프랭클은 수용자들이 삶의 숭고한 목적을 찾도록 도운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눈앞의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도왔다. 수용자들에게는 강제 수용소라는 현실에 맞는 목적이 필요했다. 프랭클에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의사와 정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다. 프랭클의 미래의 내가 그에게 생존할 힘을 준 것이다.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의사와 정신이 출간되면서 프랭클의 목적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프랭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모르니 그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수 있다.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달성하면 놀랍고 짜릿하겠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1.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2.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3.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 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상상하고 그 모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물론 미래의 나는 상황에 적응해 변화하겠지만 그런 변화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단절은 아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맞는 목표다. 1년의 목표를 검토한 다음 지금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이 목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다수의 좋은 기업과 특별한 성공을 거둔 소수의 기업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콜린스는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가장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비슷비슷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모두가 직면한 주요 문제다. 비슷비슷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모두가 직면한 주요 문제다.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지노 워크먼도 자신의 기업 고객이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워크먼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성공한 기업가가 활용하고 있는 기업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기업가들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프로세스와 목표를 단순하게 하여 엄청난 견인력을 얻도록 도왔다. 워크먼은 자신의 저서 트랙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1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이루는 것은 거의 없고 좌절하게 된다. 나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처음 몇 년 동안 많은 목표에 집착했다.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는 더 많은 목표를 추가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회사가 그 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12에서 15개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이 되면 달성한 목표가 거의 없고 결국 팀원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마침내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해에는 3개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사는 그렇게 했고 연말에 그들은 목표 3개를 모두 달성하며 매출을 19% 증가시키고 5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다. 인생은 정원과 비슷하다. 정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미래의 살사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정원에 토마토와 후추, 양파, 고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면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영역은 건강이다.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창출하는 풍요로운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라면 최우선 순위는 재정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바랄지도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또 있다. 3가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달성만 된다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우선순위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10대 시절 나의 유일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였다. 선교 활동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선교 활동이 미래의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계획하지 않았다.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일단 선교 활동에 뛰어들자. 그 일을 무사히 해낸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0중 8구 그 목표가 나를 구원했다.
프랭클이 목표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다. 10대를 거치면서 나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부모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버렸고 아버지는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건 딴 세상 말이었다. 선교활동이라는 인생의 나침판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혼돈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활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2010년 22세에 선교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대학교 졸업, 세 번째 박사학위 과정 등록. 대학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는 부리검령 대학교였다. 그 대학교는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나는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과정에서 A를 받아 부리검령 대학교에 입학했다. 입학한 후 두 번째 학기에 나는 로렌을 만났고 8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머지 목표인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탈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최고의 멘토 네이트 램버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이트와 함께 20편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했고 마침내 크램슨 대학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2014년 박사과정에 등록한 후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 번째 식구 늘리기, 두 번째 박사과정 마치기, 세 번째 글쓰기를 시작해 전문 작가 되기. 크램슨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 직후 나와 로렌은 새 아이의 양부모가 됐다. 그 뒤 3년 동안 우리는 입양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내 2018년 2월 우리 부부는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 해 동안 난임 치료를 받던 로렌은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여자아이를 임신했다. 쌍둥이는 2018년 12월에 태어났다. 2015년 초 박사과정 두 번째 학기에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를 시작한 후 2년 동안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했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나는 첫 책에 대한 출판 계약을 따냈고 2018년 3월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가 출간됐다. 2019년에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2권의 책을 더 출간하기로 계약했고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2020년에 출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다. 현재 나와 로렌은 2020년 11월에 태어난 막내 렉스까지 6명의 자녀를 두었다. 우리 가족은 올랜드에 살고 있으며 첫째는 14살, 둘째는 12살, 셋째는 10살이다. 현재 우리 가족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크램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5년 전과는 달라졌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상황 역시 달라졌다. 5년 전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도 당연히 다르다. 최근 나와 로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 두기로 결정했다. 지금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세 아이는 곧 성인이 되기 때문이다. 2021년에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내 목표는 다음 3가지다.
첫 번째, 가족.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두 번째, 책. 좋은 책을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려 작가로서의 경력 10배 높이기. 3. 재정. 순자산을 10배 늘려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력 확보하기. 이 세 가지가 미래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이다. 미래의 내가 이 세 가지의 과실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영역에 엄청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영역들의 과실이 쌓이고 쌓여 엄청난 복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건 그저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다. 현재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당신이 직접 대답해보라. 당신의 현재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당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신의 비전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 당신은 그 비전에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선순위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앞으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가슴이 뛰게 만드는가? 세 가지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와 추가 자료를 다운로드해 활용하라.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이때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2022년 목표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가족. A. 2022년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150일간 일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가족을 위해 투자해 최고의 경험을 쌓는다. B. 6주간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다. C. 매달 10대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낸다. D.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관심사에 함께 집중하고 투자한다. 두 번째, 책. A. 퓨처셀프와 2배보다 10배가 더 쉽다를 출판한다. B. 지금까지 출판한 모든 책을 합하여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C. 2023년 저서를 대비해 다음 협업 상대를 결정한다. 세 번째, 재정. A.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자신이 스스로 증식할 정도의 부를 모아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적어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미래의 나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2022년 나의 세 가지 목표의 순서는 이렇다. 첫 번째, 연결성, 회복, 함께함, 느린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 150일의 쉬는 날. 두 번째, 책 2권 출판. 세 번째, 경제적 자유에 도달.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3가지의 순위를 매겼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희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된다. 목표를 10배 높게 세우면 현재의 과정이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나의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나는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분명히 현재의 계획과 방식으로는 10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된다. 10배의 성과를 올리려면 집중과 단순함이 필수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10배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2단계로 진입하자. 2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